반갑습니다. 신용분석사 일부를 이제 강의하게 된 원강진 세무사입니다. 자, 일단은 신용분석사 이 강의 이 하기 전에 간단한 OT를 좀 한번 하죠. 자, 일단 저는 이제 2005년부터 해서 한 20년 동안 이제 이 강의를 해왔고, 주로 세무사, 뭐 관세사, IFRS 관리사, 이 재무회계를 담당해 왔어요. 물론 이제 실무 강의, 우리 법인세 실무라든지 이제 부가세 실무, 그 다음에 연말정산 실무라든지 이제 이런 강의를 쭉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경관리사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재무회계 담당하고 있고, 뭐 예전에는 뭐 회계관리 1급, 2급도 다 했고요. 뭐 세무회계 1급,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대에 대해서 이제 감정평가사나 이제 신용분석사, 우리 회계학을 이제 담당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전에는 이제 우리 요 은행 관련해 가지고 그 재산세제 강의도 이제 거기 이제 VIP 고객들 모셔놓고 그 상속증여, 그 다음에 양도세 뭐 그런 강의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우리 이 강사로 이것도 한 10몇 년 이렇게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요게 그래서 이 기간이 상당히 한 10년 정도 해서 학교에 몸을 좀 담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사회 이제 출제위원 해가지고 세무사회 주간 자격 시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뭐 기업회계라든지 그 다음에 세무회계라든지 또 뭐 전산회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출제위원도 좀 했었고, 연수위원이라고 해서 이제 그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 상대로 해서 실무 강의 좀 했었고, 그리고 한국상업은행, 지금은 이제 우리은행이라고 하죠. 거기서 잠깐 좀 은행원으로서 또 일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20년 이제 올해가 딱 20년째예요. 그래서 회계를 주로 담당을 해서 강의를 했고, 자, 일단 신용분석사 시험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 은행 여신 담당, 우리 대출 담당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신용 등급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심사하고 평가하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자격으로 이제 신용분석사, 이 주간이 한국금융연수원이에요. 국가공인 자격시험이죠. 민간 자격증이고, 그리고 하나 장점이 연 3회 시행이 돼요. 물론 이제 요거는 그때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주로 2월, 6월, 10월인데 3번 시행되다 보니까 일종의 한 3, 4개월 주기로 해서 준비해가지고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시험이다. 뭐 여타 뭐 회계사, 세무사나 이런 거 뭐 몇 년 공부해야죠. 이렇게. 그리고 시험도 기회가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게. 거기서 떨어지면 또 다음 연도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은 이 한 3, 4개월 주기로 해서 시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충분히 딸 수 있다. 물론 이제 1년 안에, 그건 이제 최장 기간이고, 보통은 한 3개월, 4개월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자,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어요. 시험 과목은 이제 1부, 2부로 나눠지는데 그 안에 1부는 과목이 2과목이에요. 회계학 1부, 2부 이렇게 각각 100점 해서 200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부는 신용분석과 종합신용평가에서 2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신용분석은 또 3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300점으로 되어 있죠. 배점은 2부가 더 크죠. 오케이. 자, 근데 요 1부, 2부 각각 60점만 넘으면 부분 합격도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요걸 총 합쳐서 60점이 아니고요. 1부, 2부 각각 평균 60점이야, 이게. 전체 합쳐서가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우리 여타 시험들은 뭐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여타 시험 같은 경우는 그 과목 전체 평균 60점이 넘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은 1부 60점 넘으면 돼요. 그럼 합격할 수 있어. 1부만. 2부는 불합격. 그래도 1부 합격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2부는
앞으로 3번, 그러니까 3번 더 기회를 줘요. 이렇게 부분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시험 과목별 일단은 과목별로 40점은 넘어가야 돼요. 이게 평균 40점은 넘어가야 되겠다. 이제 꽈락이란 얘기죠. 40점 미만이. 그렇게 40점 넘은 상태에서 1부 평균 60점, 2부 평균 60점이 되면 합격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부분 합격도 가능하다는 거. 자, 한번 시험 과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1부인데 회계학 1하고 회계학 2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1부는 기준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기준서. 그래서 여기 회계학 1은 기업회계 기준이다라고 해서 29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렇게 100점으로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이 배점이 다 다르다. 5점짜리도 있고요. 3점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29문제로 해서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당 배점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 5점짜리는 타격이 크지, 이게.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강조되는 부분들은 좀 열심히 하셔야 돼, 이게. 그런 데서 5점짜리 나왔는데 틀리면은 좀 타격이 있죠. 자, 아무튼 배점이 다르다. 문항당. 자, 회계학 2는 그러니까 여기가 중급회계 내용을 공부하는 거고 일반적인, 그리고 여기는 중급회계 중에서 특수회계를 공부하는 거고요. 여기는 고급회계를 공부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어렵다. 일단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여기는 고급회계 또는 특수회계라 내용이 좀 어려워. 이게 어려운데, 그렇다면 어려운데 이거를 고급회계인데 두꺼운 책을 이 몇 개월을 공부할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돼. 100점 맞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60점만 넘으면 되겠다 이거죠. 이 과목에서 60점만. 자,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공부하다가 지엽 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일단 멈춰야 돼. 왜냐면 합격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줄거리, 큰 뼈대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지.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건져야 될 거 건지게 되면 그게 한 60점 좀 넘게 돼요. 그렇게 출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난이도가 상중하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드시 합격을 위한 공부 하셔야 돼요.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학문 쪽으로 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셔도 돼. 만약에 내가 학문 쪽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시간은 무한정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뭐 그렇게 이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겠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돼. 시험을 위한 공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 위주로 해서 여기 합격할 수 있는 점수에 맞춰서 공부 하셔야 된다. 그래야 1개월이라도 앞당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은 빨리 합격하고 빨리 탈출해야 돼, 이게. 자, 그래서 문항수가 여기는 이제 15문제에서 이제 해서 59문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2시간이에요. 이거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이죠. 9시부터 2시간 동안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200점으로 되어 있어요. 각각 우리가 40점 넘어가서 평균 60점이 되면 합격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부에 가면은 이 회계 공부가 돼 있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재무 분석이 이게 어려워, 이게.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 공부에 여기에 할당돼야 될 시간이 상당 부분 돼야 된다. 적어도 5는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이게. 자, 그래서 여기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걸 토대로 분석이 들어간다 이거죠, 분석이. 자, 재무 분석, 이거 비율 분석이에요. 그다음에 현금흐름 분석, 그다음에 시장 환경 분석, 이렇게 해서 이제 요 3개로 이루어져 있는 요 과목 신용 분석이다. 200점이 돼 있고요. 종합 신용 평가에서 사례에서 이 29문제. 그 지금 다 합치게 되면 91문제고요.
59문제 해가지고 총 150문제인데 여기 이 2교시에는 90분, 3교시에도 90분 해가지고 2부가 180분이에요. 여기는 2시간인데 여기는 3시간 있지. 이게. 그러니까 2부가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죠. 이게. 자, 하지만 1부가 안 돼 있으면은 2부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총 300분인데 요 150문제다 보니까 2분의 평균 2분의 한 문제씩 풀어야 돼, 이게. 근데 여러분들 여기 문제 150문제 중에 사실은 한 45% 정도 되는 문제가 계산 문제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55%가 거기가 이제 이론 문제야, 이게. 근데 이제 그거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의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이론 문제가 거의 반반씩 나온다. 물론 이제 이론 문제가 좀 더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계산 문제를 포기하게 되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계산 문제도 이 신경을 쓰셔야 돼. 근데 너무 계산 문제에 치중하면 또 이론 문제,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신용분석사는 여러분들 그 금융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신 담당자들 주로 따야 되는 자격증이지만 사실은 만만치 않아, 이게 내용이. 이게 여러분들 이거 사실은 이 부분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가지고 막 거의 이 반년을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정형화돼 있다, 문제가. 뭐 회계사 세무사 이런 정형화돼 있지 않고 그냥 다 문제가 이 만들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정형화된 문제들이 잘 나와. 이게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 이거죠. 그런 거 위주로 해서 반복해서 접근하셔야 돼, 이게. 자, 일단 과목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 에듀에서는 강의를 제공하고 있냐면, 이게 사실은 공부 순서에 따라 이제 콘텐츠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1순위가 회계 원리예요. 자, 초시생이다. 처음 우리가 회계 공부하는 사람이다. 반드시 학습해야 돼. 회계 입문자는 이거 스킵하고 바로 우리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나는 급하다. 급하더라도 이거 바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 얼마 공부 안 하다가 포기해버려. 왜냐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학습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회계 원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산을 올라가더라도 어디로 올라갈지 처음에 지도를 보죠. 안 보고 올라가면 전혀 다른 데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어떤 안내서야, 이게. 그럼 이제 가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거죠,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안내서가 필요해.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반드시 학습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게 20강이에요. 한 강의당 30분, 40분,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20강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길어봐야 800분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한 13시간?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3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루에 뭐 4시간만 해도 이 3일? 3일이면은 뭐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 내용이 되겠죠, 이게. 근데 이제 뭐 집중해서 들으면 그렇다는 얘기고, 뭐 일주일이면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 2주 정도에서 2번 할 수도 있어, 이게. 예? 충분히.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예요. 마음 먹기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회계 원리 반드시 들어라. 반드시. 분명히 여기서 뭔가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이거 안 듣고 오신 분들은. 그러면 그때 가서 필요한 부분들을 들을 수도 있어, 이게. 근데 그렇게 되면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금방금방 까먹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주 정도만 투자해서 여기에 집중을 해서 좀 들으시라. 자, 초시생이 아니야. 다른 회계 관련 과목을 공부했고 또 학교에서 공부했고 내가 실무자. 뭐 그렇다면야 여기서부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부족하다면 또 이 참조를 하셔야 돼, 이게. 자,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교재가 있고요. 제가 이제 PPT로 또 이 자료를 이 설명할 때 PPT 띄워놓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됐다면 이제 기업회계 기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은 방대 내용이 그걸 다 하기가 이 방대한 내용을 우리가 교재로 가자면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어떤 교재에 내용들이 충분하게 실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내용들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는 있어. 책을 교재를 통해서.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 이게 두꺼운 막 700페이지 되는 교재 이런 것들. 자, 근데 저는 거기 있는 내용들을 핵심 요약해서 PPT로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PPT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공부하자. 그러면 장점은 뭐냐면 거기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제공받는 거지. 이게 그 주변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시험에 필요한 내용만 위주로 해서 좀 담아놨고, 그리고 그 교환 자료 PPT로 해서 해놨고, 여기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는 뭐냐면 문제풀이 교재예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보완을 하는 거야. 이게 거기 문제에 나오는 지문 같은 거, 이 교환에 없던 지문들이 나오면은 그걸 첨가시키는 거지. 이게 그렇게 보완을 해서 우리가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자. 100점 맞자는 공부가 아니고, 이게 100점 맞자는 공부를 하자면 이게 6개월이든 이게 8개월이든 시간이 길어져야 돼. 이게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기업 결합회계 이거 고급회계예요. 그 고급회계 책도 이것도 몇백 페이지가 돼. 이게 근데 그런 공부가 신용분석사 수험 공부하는데 물론 내용이 풍부해서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게 공부하면은 시간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시간보다 몇 개월 더 걸려. 이게 자, 그래서 거기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만 뽑아서 교환을 통해 가지고 강의를 해나갈 거예요. 이게 거기 있는 내용 위주로 좀 숙지를 해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문제풀이, 교재 문제풀이를 통해서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 이거 마찬가지예요. 특수회계도. 그래서 이제 요런 순서로 내려갈 거예요. 초시생들은 이거 아무리 못해도 한 2주 정도는 투여를 해라.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이 방대하니까 이거 사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에 뽑아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 이게 그러다 보면 이 강의 수가 40개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에 이 한 강 정도 정리를 만약에 한다. 최소한으로. 그러면 이제 한 달 걸리죠.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 결합 요거 이제 특수회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 해가지고 요게 한 40 몇 강 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달 내용만 듣는 거. 복습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한 달 반, 그것도 충실하게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거 2달, 3달 걸려요,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문제풀이가 또 들어가. 문제풀이가.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하게 되면은 한 3달 정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평균이에요. 평균인데 열심히 강의 듣고 복습했다는 전제하에 3달이에요. 이게. 아니, 이 다른 어떤 동영상에서는 뭐 한 달 또는 뭐 몇 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 회계를 공부해 본 사람이면 알아, 이거. 회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신 분들은 하루에 2-3시간 빼고 또 그냥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는 하루에 6-7시간 만약에 빼서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한 달이다, 2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그렇게 못하면은 3달 이상 걸려야 돼, 이게. 과정 자체가.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죠. 자,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